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더운 곳에 갔을 때 또는 화가 나거나 당황했을 때, 즉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피부가 갑자기 빨갛게 올라오거나 뭐 가렵거나 따가워지는 현상이 바로 콜린성 두드러기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피부 발진 같지만 이 생활에 불편감이 크고 재발이 잦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콜린성 두드러기는 심부 온도가 갑작스럽게 이제 1도 이상 올라갈 때 발생합니다. 심부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원래 땀을 내서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신경에서 분비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아세틸콜린이 피부의 비만세포라는 세포를 자극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 같은 물질이 나오고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면서 가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땀 속에 있는 단백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내 몸이 내 땀을 이제 알레르기 요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땀이 원활하게 나오지 못해서 땀샘이 막히거나 뭐 발환작용이 잘 안 되면서 피부 안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즉 콜린성 두드러기는 신경, 면역, 땀샘 기능 이상이 복합적으로 겹쳐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 보면 이제 땀 분비가 잘 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료가 빨리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항히스타민제나 항콜린제, 베타 차단제,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광선 치료 등이 시도되지만 이제 일부 약물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고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방에서는 풍, 열, 습의 물체와 기혈 불균형의 문제로 보고 발한 기능과 체온 조절력 회복을 목표로 치료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가렵고 열나고 땀이 나는 그런 관련된 증상은 모두 풍열, 습의 특징이고 재발을 반복하면 이제 기와 혈이 소모되고 피부가 더 예민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성기에는 발진 가려움을 억제를 하고 만성기에는 체질 개선 중심,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와 환경적 요인까지 함께 고려해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한방에서의 임상적으로 이제 실제 접근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체온 조절입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체온이 갑자기 오를 때 잘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밖이 덥냐 안 덥냐보다 내가 덥다라고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은 격렬한 고강도 운동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분에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고 가벼운 걷기 같은 워밍업을 통해서 체온의 점진적 상승을 유도를 해서 증상이 유발되는 역치를 높여주고, 운동 후에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랑 복식 호흡 등을 통해서 쿨다운을 시켜서 이제 체온을 서서히 하강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해주면 이제 체온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온도 조절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열과 땀이 많이 나는 격렬한 스트레칭이나 고강도 호흡 운동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고, 스트레칭을 하는 중간이라도 갑자기 발진이 일어나면 즉시 중단 후에 다시 열을 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정리하면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에게는 점진적 워밍업 플러스 이완 위주의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을 옆에다 두고 이제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실시하시면 좋습니다. 축구나 농구같이 이제 격렬한 구기 종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강도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리며, 열이 확 오를 것 같으면 언제든지 운동을 멈추고 잠깐 쉬시면서 열이 어느 정도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우나, 찜질방, 뜨거운 물 목욕은 피하시고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식 관리입니다.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술, 카페인 같은 자극적인 음식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식은 피하고 뜨겁거나 이제 매워서 땀이 과도하게 나는 음식 섭취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게 감정 기복이나 긴장은 콜린성 두드러기를 악화시키거나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명상, 복식호흡, 단전호흡, 이런 가벼운 요가 같은 이런 활동들은 교감신경을 이완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증상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시험이나 발표 같은 긴장된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는 심리적 긴장을 이완할 수 있는 루틴을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확립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피부 관리입니다. 가려움이 증상이 올라왔을 때 피부를 긁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부드러운 면 소재의 옷을 입어서 자극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땀이 났을 때는 바로 씻어내고 샤워 후에는 적당량의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 장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고려를 하시되 자극이 적은 제품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는 자율신경과 관련된 아세틸콜린 경로, 그리고 면역과 관련된 땀 알레르기 경로, 그리고 피부, 땀샘 기능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비만 세포를 활성화해서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최종 경로로 이어지는 복합 질환입니다. 정리하면 콜린성 두드러기는 단순한 피부 발진이 아니라 체온, 땀, 스트레스, 체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질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급성기에는 증상을 깔아앉히고 만성기에는 체질을 조정하며 생활 속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관리법이 콜린성 두드러기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